바다로부터 거슬러 가며 자연의 소중함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혹시 기수역을 아시나요? 기수역은 강물이 바다로 들어가 바닷물과 서로 섞이는 곳을 말합니다. 이곳에서는 소금의 농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광범위한 염분 농도에 적응할 수 있는 생물들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순수한 해양생물이나 담수 생물의 수는 적지만 해양생물군에 속하는 많은 생명들이 살고 있답니다. 동해안에 있는 호수나 하천의 하구가 대표적 기수역이며 독특하고 특별한 기수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천과 계곡은 땅 위에 내리는 비와 눈을 바다로 운반하는 기능을 합니다. 산과 대지의 경사면을 따라 흐르는 물길은 하천과 계곡, 그 주변의 자연 생태계를 다양하고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하천의 기능 중 가장 큰 기능은 우리 인간의 삶에 가장 소중한 물을 공급하고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는 것이죠. 또 다양하고 풍부한 자연 생태계에 다양한 생활사를 보여주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자연 박물관이며 살아 숨쉬는 체험과 휴식의 공간입니다. 계곡을 지나 더 깊은 산속으로 가볼까요? 야생화를 좋아하시죠? 우리는 우리 숲에서 사는 우리 풀꽃에 대해 얼마나 알까요? 천마의 꽃은 어떤 모양일까요? 개불알 꽃은 왜 그런 이름을 얻었을까요?
우리가 들과 산에서 수많은 꽃들을 무심하게 지나치지만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이면 새로운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기쁨을 얻을 수가 있답니다. 새롭고도 신비한 발견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산이라는 공간입니다. 토종 반달 가슴곰으로 추정되는 동물뼈가 남한에서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이 반달 가슴곰이 언제 살아 있었는지, 또 다른 개체가 남아 있을지 등 관심이 집중됩니다. 보도에 정면구 기자입니다. 가파른 산기슭, 비좁은 석회동굴 안으로 들어갑니다. 곳곳에서 동물의 뼈가 발견됩니다. 새끼가 큰 것도 있고 두 마리. 이빨이 남아있는 턱뼈와 두개골도 확인됩니다. 덩치가 큰 포유류의 뼈로 보입니다. 이게
정강이 뼈 같습니다. 이게 약 한 30cm 정도 되네요. 동굴에서 발견된 뼈 일부를 수거해 서울대 연구팀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DNA 분석 결과 반달 가슴곰, 우스리스크 반달 가슴곰 아종으로 판명됐습니다. 한반도 이남에 살던 토종 반달 가슴곰으로 추정됩니다. 한국에 본래 살았던 반달가슴곰의 뼈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은 남한에 살았던 반달가슴곰의 원형 또는 표준으로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토종 반달가슴곰의 뼈나 유전자 정보가 확인된 사례는 없습니다. 남한에서 고유한 우리의 그 반달가슴곰 그 종을 발견했다는 건 그 학술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보죠. 2004년 반달가슴곰 복원에 나선 정부는 러시아와 중국 등에서 들여온 개체를 지리산에 방사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반달가슴곰 뼈의 유전자 정보는 국내에서 복원된 반달가슴곰과도 일치합니다. 환경부라든지 문화재청이라든지 같이 이제 정밀 실태 조사를 해야 되지 않나. 농가에서 사육했던 곰이거나 방사한 개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연구팀은 뼈 연대 측정과 주변 정밀 탐사를 통해 이 반달가슴곰이 죽은 시기가 언제인지 또 다른 개체가 있는지 등을 추가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면구입니다. 이번에는 좀 더 신비한 동물 세계로 더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신비한 야생동물의 세계가 바로 우리가 늘 바라보고 찾아가서 만나는 자연 생태계의 모습이랍니다. 조금만 더 귀 기울이고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바라보면 우리 곁에 자연이 주는 신비하고도 다양한 모습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Look up to
생태계를 위협하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쩔룩이며 뛰어다니는 담비는 밀렵꾼이 설치한 덫이나 올무에 발목이 잘렸습니다.